북한이 드디어 유엔사 해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제인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해줘도 유엔사 해체나 이런 것은 없고 주장이, 그리고 주한미군도 주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의 발언과 북한의 발언은 완전히 앞뒤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기도 전에 유엔사 해체를 들고 나왔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북한은 이제 11월 달쯤에 김영철을 방북시키느냐, 아니면 김영철 대신에 김여정이 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자, 일각에서는 11월 달 중에 김영철이 방미를 한다, 또 김여정이가 대신 간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워싱턴에서는 김정은의 피부친 김여정이 미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지금 김여정이 미국에 가서 쇼를 하면 미국이 환영해 줄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참모들을 무시하는 성급함,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걸 노렸지요. 그런데 비건하고 최선희의 실무협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미북 관계가 진전되고 2차 미북 회담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합의되는 이런 디테일하고 꼼꼼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는 연내 종전선언이 물 건너가고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도 물 건너갔을 때 이제 문재인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북한 정권은 한국의 문 정권이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철도 도로 연결, 또 금강산 개성공단, 그리고 기타 대북 지원들을 해준다면 잠깐은 시간을 연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문 정권의 책임을 묻고, 또 미국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호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 미국이 지금 살라미식으로 점차 뭘 할 것 찰 것처럼 하면서 살살 미루는 부분으로 선거 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거기에 말려들어서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가 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다시 한번 미국과의 파국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라고 강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저렇게 유럽의 EU에 가서 불가능한 대북 제재 완화를 떠들고 다니고 교황 방북을 초청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보여주기 위한 애처로운 노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북한이 73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령부에 조속한 해체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게 아니라 당연히 북한이 공식선상에서 했던 이야기는 그대로 한국에 전달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에서 차단하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에 뉴욕 유엔 총회 제6위원회 13차 회의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악용하고 유엔 헌장 목적에 반하는 괴물 같은 몬스터라이크라는 조직이라고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체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주장에는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논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문재인이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전 세계에 전달하는 종전선언은 말뿐인 선언이고, 했다가 안 되면 다시 철회하면 되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사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DMZ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다라는 그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준다면 더욱 심하게, 이제 종전선언도 됐는데 왜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느냐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날 유엔의 회의에 참가한 북한 대표부의 외교관은 데탕트라는 게 관계 개선이라는 거죠. 관계 개선과 평화를 향한 한반도의 정세 발전에 따라 유엔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체되어야 된다. 유엔사를 유지하는 지휘 체계를 보면 그것은 유엔과 아무 상관이 없다. 유엔사 지휘권이 미군에 있으므로 유엔사는 유엔에 소속되거나 유엔의 예산을 할당받지 않는다면서 과거 공산권 국가 주도로 채택된 결의안을 이야기를 하며 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엔사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므로 한반도의 궁극적인 정세 발전과 당시 이 북한의 우호적이었던 결의안에 따라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0년대 때는 사회주의가 극성을 뜰 때에서 그때 비동맹이라는 나라들이 대부분 소련과 중국을 지지하고 했을 때 수적 다수로 이런 결의안을 한번 채택한 적이 있었죠. 자, 그동안 한미 양국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위한 거다라고 말을 했고, 또 문 정권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당연히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거고,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거론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문정권이나 좌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합리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와 관련이 없다라고 강변을 했죠. 그런데 웨이네어 유엔군 부사령관, 이 캐나다 중장이죠. 미국이 최근에 일부러 유엔사 소속 밑에 있는 이 참모들을 정말로 이 유엔 군 같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전선언을 주장하는지 의문을 풀어야 된다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험한 비탈길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왔어요. 근데 한국 정부만 이런 근거가 없다고 맨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이 평양 갔다 와서 지난달 9월 말에 유엔 총회 갔을 때도 뭐라 했어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미국이 전혀 손해볼 거 없다라고 했고, 또 지난 평양회담 하기 전에 평양에 갔다 온 정의용을 비롯한 이 특사단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김정은의 말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엔사가 지금 이 북한으로 가는 이 철도 연결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하러 가는 기관차를 갖다가 중단시키고 이러니까 북한이 유엔사를 이제 걸고 넣으면서 숨겨뒀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떠들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전선언이 올해 안에는 물 건너가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아주 정치적 공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김성은 유엔 총회 제2위원회에서 9일날 대북 제재가 북한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경제적 환경은 여전히 그래서 최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필수적인 의약품, 스포츠 장비, 인도적 원조도 대북 제재에 금지되어 있다. 그러는데 밀수품, 고급 사치품은 그렇게 사들여서 가요? 이들 지금 사람을 바보로 알아요? 아니,
사치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대북 제재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치품은 더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북한으로 쑥쑥 매년 6억 불 이상씩 들어가는데 뭔 대북 제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엔사가 남북 간의 평화를 막는다라는 이런 부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북한과 남쪽이 선전해 될까봐 남북 군사 합의도 우리가 적극 개입해서 지피나 무기 철수 등도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비행금지 확대에 반대한 주한미군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한미 간의 균열이 가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미가 12월 초에 예정되었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유예를 한국과 상의해서 유예했다라고 하는데 한국 측은 아니다. 한국군 단독으로 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훈련을 유예하겠다 했습니다. 작년에 이 훈련이 되었을 때 김정일의 모습이 한 40일간 사라졌었어요. 미국의 F-22, F-35 이런 비행기들이 총 출동해서 또 전략 폭격기들이 출동해서 훈련을 한다니까 북한이 겁을 먹었죠. 그래서 미 국방부가 이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를 먼저 발표를 한 것은 비핵화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F-22, F-35 등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폭기 등이 200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항공훈련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까봐 미국이 연기를 했다. 그래서 연말까지 대규모 이런 훈련들이 지금 없다. 그러는데, 근데 이 부분을 둘러싸고요. 조금 우리 측은 아직도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이 공중훈련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협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은 유예한다고 확정해서 발표했고 한국은 그걸 내용을 놓고 협의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라 하면 지금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북한에 동조한 한국 정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훈련 연기한다고 밀어붙이고 미국은 그렇게 다 연기할 수 없다고 해야 될 건데 이번에는 입장이 좀 거꾸로 돼서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국 공군기들은 훈련을 그대로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매티스 장관이 지난 19일 회담에서 훈련 유예를 이야기를 했고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대북 군사훈련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음 날도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 측에서 느닷없이 유예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적으로 10월 말에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이렇게 회의, SCM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최종 합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시간표까지 만들고 있었는데 미국이 선수를 쳐서 조기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북한한테 지금 이렇게 잠자코 좀 있어라. 우리도 하나 선물 줄게 하고 한 거 아니냐. 즉 10월 말까지 가서 그때 발표를 하면 북한이 참지 못하고 뭔 사고를 칠까봐 북한을 미리 선물한 게 준다고 너가 제일 겁먹고 있는 이 훈련을 유예한다고 미국이 발표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자, 그래서 공군은 구차하게 각각 안 하더라도 각자가 해서 최대한의 훈련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 내지는 주한미 공군들만 규모를 최소화해 하겠다라는 좀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 있어요. 지금 한미 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 쟁점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략자산 중에 보면 전략 핵 폭격기 같은 이런 무기들이 한반도로 출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핵 항공모함이 한 번 출동하면 100억이고 한 해의 연합훈련 비용만 800억인데 자, 분담금에 이런 것까지도 추가해 넣어야 된다 하고 트럼프는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끔찍한 군사협정이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과의 이런 미국과의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이 이후에 나토와 미국 또 미국과 일본 간에 이런 회담과 관련되어 있고 즉 나토에도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에도 많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주둔 분담금 협정을 하기 위해서 첫 회담인 한국에서 세게 나가야 된다.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우리한테 물건을 수출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한테 공짜로 얹혀 있다. 방위를. 이런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질랜트 에이스를 유예시키면서 앞으로 돈 내라 라고 하는 미국의 냉정한 반응이 포함되어 있고 북한에 주는 선물이라는 관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가 찬가 하면 유엔사 해체하라는 북한 앞에 남북 군사 합의로 서북 도서에서는 지금 포를 못 쏜다는 겁니다. 북한 장상곡과 거리가 15km인데 사거리 18km 안팎의 사격장이 필요한데 가장 긴 포항 훈련장도 10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가 지금 포를 쏠 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의 이런 합참의 내교에 따른 훈련 방식에 보면 사거리가 18km 이상 A, 5에서 18km B인데 A, B 훈련을 못하고 있고 C 훈련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K9 자주포, 한국이 자랑하는 가장 우수한 이 무기로 지난 연평도 포격 이후에 배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늘렸죠. 근데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K9을 가지고 실제 지난 5년간에 해상에서 20번 이상 실제 사격 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 못하게 되면서 K9을 하려면 육지로 실어와서 훈련을 하고 저 남쪽을 향해서 쏘도록 해서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나면 다시 또 배를 싣고 가서 내려놓는 이 짓거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지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투는 중이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심각한 이야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요. 한미 간에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서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두 동맹이 이렇게 충돌하는 이유에는 피난민의 아들인 문재인은 평화를 우선시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이 본토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해산된 통진당의 깃발이 서초동의 검찰청사 앞에서 지금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옛 통진당 당원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종북 1200명이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거기 법원 검찰청 뭐 다 있죠. 통진당 명예회복대회를 열고 양성태를 구속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사법농단 문제를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또 주말에도 사법농단 어쩌고 하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농단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석기 재판 문제 등에 대해서 한마디로 또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통진당이 해산되고 난 이후에 이를 추종한다면서 생긴 민중당도 이렇게 있고 또 통진당 당원들도 이렇게 와서 1200명이나 모여가지고 떠들었다는 겁니다. 자, 제주 4.3 사건 진실을 찾는데 70년이 걸렸고 27년간 떠들어서 5.18 운동도 규명을 했고 이러니까 우리도 통진당도 끊임없이 이제 앞으로 이걸 떠들어서 통진당 해산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또 여순 반란 사건, 과거에 이 남로당 등이 군에 진입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여수 순천에서 4.3 사건 진압가는 부대에 숨어있다가 못한다면서 반란 사건을 일으킨 부분을 가지고 지역의 KBS 방송국에서 무슨 프로를 갖다가 이것도 제주 4.3처럼 방송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종북들이 이제 국민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거는 반란이 아니라 항쟁이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10월 19일 여순 사건 70도를 맞이해서 재규명을 해야 된다고 명예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실규명 명예회복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국의 종북들이 그야말로 한국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날 통진당 이석기 석방 집회에는 통진당 지역당 깃발이 그대로 이렇게 당명을 내걸고 이렇게 휘둘렀어요. 자, 경찰은 그것이 집회의 목적에 정당한가 살펴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청계광장으로 가서 양성태 사법농단 처벌하라고 하는 집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양성태 사법농단 또한 사법부 길들이기와 또 지난 그 정권의 적폐를 하나 더 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그 외에 또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친북, 종북들에 대한 한마디로 저것식의 명예회복을 외치기 위한 게 아닌가 봅니다. 자, 이런 흐름과 또 북한의 유엔사 해체 발언, 또 최근에 한미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것이 전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도 지금 상당히 이 내부적으로 집구석도 복잡하고 소란스러운데요. 중간 선거가 끝나면 입장이 좀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도 트럼프, 김정은 간에 1월 달로 지금 미루었다라 하지만은 이것이 더 미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폼페이오가 갔다 온 이후에 매우 부정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미국 정보부 내에서 만들어졌다. 또 지금 매티스가 곧 떠나고 켈리도 떠나고 헤일리도 떠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의 새로운 팀이 짜여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11월 6일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미국의 또 국회의회가 출범을 하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 결과 하원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실제로 대북 강경 압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은 문재인이 유럽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한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 빠졌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7개 은행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이 실제로 금융위의 문건에서 국감에서 등장했는데 대북 금융 협력이 미국 정책과 불일치된다, 심히 우려된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의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지금 사우디 문제,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아베의 방중, 또 G20 회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지속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미국은 좌우간 지금 북한 문제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이나 협박을 하고 나설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이런 미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지금 자기들이 짜놓은 일정이나 북한과의 경협, 협력, 교류 등에 대해서 이걸 수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또한 미국의 심각한 보복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한 번쯤요, 이런 이 동북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게 아니라 동북아의 변화에서 싸대기를 크게 맞을 우려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문재인은 모든 것을 스톱하고요, 국가를 위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안 그러면 크게 당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